올해는 조금 덜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정말 수분크림을 아무리 자주 발라도 얼굴이 계속 땡기는 분들 계시죠?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고 각질 사이도 쫀쫀하게 이어줬는데도 건조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히터 바람 쐬시고 차창 열고 달리시고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분은 날아가기 마련이에요. 우선 보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피부 장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셨을 때 이제 화장품을 사실 때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피부 장벽이란 게 과연 뭘까요? 피부 장벽은 쉽게 말하면 각질, 그리고 각질과 각질을 연결해주는 인지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과 각질이 결합한 피부의 장벽이 피부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손상과 세균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할 일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피부 장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거나 또 무엇보다 적절한 세안과 보습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피부의 장벽은 약해지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의 수분 증발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건조하고 당기면서 피부가 자극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막을 더 만들어 보려고 과한 각질의 분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쌓인 각질들이 피지선을 막으면 여드름이 생기고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양산을 펼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드는 성분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멜라닌, 바로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약해진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구급차를 보내서 살려보려고 혈관을 만들겠죠. 이게 홍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장벽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색소도 생기고 홍조도 생기지만 무엇보다도 이 피부 장벽 아래쪽 진피층의 콜라겐의 컨디션이 떨어지는데요. 먼저 콜라겐의 수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콜라겐의 길이들도 짧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뻣뻣해져요. 이렇게 콜라겐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수가 줄어들면 바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긴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 여드름, 색소, 모공, 흉터, 피부 탄력까지 모든 피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피부 용사 뿅! 원장님, 어떤 보습제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은 세안 후에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아낸 후 즉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기 제거는 수건을 톡 대주시는 정도만, 절대 비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거는 물같이 이제 가벼운 제형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끈적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른다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맞지는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보습제 3가지 종류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습제 성분은 크게 첫 번째 수분제, 두 번째 연화제, 마지막으로 밀폐제가 있어요. 이 수분제는 주변에 물을 끌어당겨서 피부의 수분 함유량 자체를 늘려주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진정 기능이 함께 있는 판테놀, 각질 정리 기능이 함께 있는 베타인과 우레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그 자체, 각질과 인지질층도 어느 정도는 함께 소실이 되겠죠. 이때 수분 함량을 늘려주는 수분제 성분을 가장 먼저 발라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소실된 각질 사이사이에 접착제, 인지질 성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연화제라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장벽 크림의 대표적인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잘 알려진 연화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쉐어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의 자연유래 오일 성분들을 또 바르실 수가 있고요. 수분제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장벽 회복 성분을 덧발라주는 게 좋겠죠. 올해는 조금 덜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정말 수분크림을 아무리 자주 발라도 얼굴이 계속 땡기는 분들 계시죠.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고 각질 사이도 쫀쫀하게 이어줬는데도 건조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히터 바람 쐬시고 차창 열고 달리시고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분은 날아가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수분 증발을 한 번 더 막아주는 성분이 바로 폐색제입니다.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셀린, 페트롤라툼이나 미네랄 오일, 슬리핑팩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이나 디메치콘 같은 성분들, 또 아이크림에 조금 많이 사용되는 비즈왁스 등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색제 성분들은 일종의 기름막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보다 먼저 사용하게 되면 수분제와 연화제 성분의 흡수를 막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꼭 다른 성분을 다 바르시고 2-3분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다른 성분들이 충분히 피부에 흡수된 후에 마지막에 기름막을 위에 코팅을 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 사야 되는데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이것저것 너무 많잖아요. 요즘 화장품 제품도 많고 브랜드도 너무너무 많아요. 연예인 광고나 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도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또 특정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1위라고 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본인의 피부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평점이 높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제품을 써도 본인한테 안 맞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남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신의 피부 컨디션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피부에도 MBTI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레즐리 바우먼이라는 교수님이 만드신 바우먼 스킨 타입을 보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또 색소가 잘 생기는지 덜 생기는지, 주름은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민감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총 피부를 16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요. 이 중 보습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비민감성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피지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화제와 폐색제의 사용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성분 비를 알차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아주셔서 피부를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필수적이겠죠. 바우먼 스킨 타입에서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분류는 다시 여드름이 나는 여드름성과 홍조성으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제가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고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드름이나 홍조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 화장품을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원인이 뭘 것 같으세요? 모공이 막혀서? 맞아요. 그것도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바셀린은 모공을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정답은 안 막습니다. 요거를 또 한번 봐주실게요. 코메도제닉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 표는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성분들 중에 모공을 얼마나 막는지에 따라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로 정리한 표가 있어요. 1점이면 거의 안 막는 거고 5점이면 완전히 많이 막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 모공을 막는 성분들이 연화제에 속하고 폐색제 성분들 중에서는 자연유래 오일들이 조금 모공을 많이 막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때문이나 아니면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크신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셔서 꼭 모공을 덜 막는 성분의 화장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 타입을 아셨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피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피부 타입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각질의 분화나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과 이런 것들이 적은 U존의 차이가 큰 피부를 우리는 복합성 피부라고 하죠. 이러한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습제도 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T존에는 최대한 모공을 덜 막고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될 수 있게 수분제 위주로, 그 중에서도 각질 정리 기능이 함께 있는 베타인, 우레아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수분제를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U존은 중건성 피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장벽 크림, 연화제, 그리고 겨울철 외출하시거나 피부 많이 건조하거나 땡기시면 차단제 성분 함께 발라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피부 타입도 알아봤고 내가 이제 복합성 피부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한국은 사계절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도 사용하시는 제품의 라인업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 피부가 건조하다고 보습제를 과도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과도한 거의 기준은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고 허옇게 묻어나는 정도예요. 보습제가 피부 밖에 남게 되겠죠, 피부 위에. 근데 제가 아까 수분제 기능이 뭐라고 했죠? 물을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피부 위에 남은 수분크림, 로션, 재생크림 등이 피부의 물을 밖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톱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고요. 얼굴의 여러 부위에 보습제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펴발라주는 방법으로 적당히 바르시고 나서도 피부 위에 남아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신 후에 손으로 툭툭 쳐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펴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수분제 성분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으로 더 주입을 늘려줄 필요는 없고요. 이 연화제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좀 크고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 흡수율이 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용사 뿅! 오늘 이렇게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노인분이든 젊은 분이든 보습제는 우리 피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스트레스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우리 피부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시고 적정량 사용해 주시면 병원에 와서 돈 쓸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